반갑습니다. 네, 아까 인사드렸지만, 네, 저는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에 선생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교수님들에 대한 마음은 동일하다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저는 초수였고, 1년 패키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어서 좀 많이 이렇게 재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팀으로 하는 교수님진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보다 또 부족한 부분을 메우시면서 더 잘 봐주실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합격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고, 중간중간 저도 이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거든요. 아이들 보면서 있었는데, 그 마음을 이제 적절하게 동기부여를 진짜 잘해주셔가지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많이 지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저는 좀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어려운 상황에서 다들 모두 공부하시지만 저도 핸디캡이 있었는데 아이가 3명이고 제일 큰 애가 3살입니다. 그래가지고 쌍둥이 2명 밑에 1살짜리였고 그리고 어린이집도 못 보냈어요. 다 집에서 육아하고 주변에 친척도 없고 봐줄 분 아무도 없고 근데 이제 일은 해야 되고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엄청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일하면서 보면서 했습니다. 근데 공부할 시간이 이제 막 인터넷이랑 이런 데 막 하신 분들 보니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셨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6시간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근데 공부의 시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거를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칠 때까지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작정을 하고 열심히 했었고 하루 6시간 이상은 공부를 무조건 해야겠다는 것을 지키면서 출근하기 전에 한 3시간 공부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이 2시간이었거든요. 저희 직장이 선별진료소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 듣고 애들 재우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더 공부하고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좀 일찍 자고 약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1년 동안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저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던 것은 강의만큼은 절대 밀리지 말자였어요. 그러니까 개인 공부를 줄이더라도 강의만큼은 밀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왜였냐면은 저 혼자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강의에 이제 그 아웃라인이라 해야 되나 가이드라인을 듣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제 먼저 제가 인지를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를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던 것 같고요. 강의는 이제 매주 강의는 적어도 절대로 안 밀리려고 해가지고 강의 듣고 바로 이제 그 부분 복습하고 예습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을 되게 잘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1년 동안 하면서 엄청 이게 장기간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30분은 운동했거든요. 헬스장 끊고 30분은 돈 내고라도 해야지 할 것 같아가지고 30분은 체력도 있어야지 아이도 보고 또 공부도 하니까 30분에서 1시간은 운동하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이제 책만 보면은 목이 너무 아프니까 산책을 한 바퀴 중간 시간에 한 바퀴 돌고 이제 한 10분, 15분이라도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몸이 관리가 돼야지 이게 제가 나중에 이제 합격을 하더라도 일을 할 때 이제 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건강을 챙기면서 운동할 수 있는 건강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체력을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좀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일하면서 아이들 보면서 지금도 애들 울고 있어가지고 제가 학교 쓰기 이야기하고 이제 나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면은 수학 분석이라고 나중에 또 배우시고 또 할 텐데 메타인지랑 수학 분석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학이랑
또 이제 전공 보건을 들으시면서 나오는 이 개념들을 그냥 이제 지식으로만 이제 받으시지 마시고 본인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게 나의 이 상황에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오늘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시간이 2시간밖에 공부를 못해. 아니면 쉬어야 돼. 근데 쉬는 것도 내가 쉬는 게 더 최선일까? 이걸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쉬시고 네, 그게 아니라면 뭐 3시간이든 7시간이든 공부한다면 그 안에서 나는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될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효율적인 공부가 되고 네, 진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수학 분석 보면은 네, 약점 보니까 노베이스였어요. 기간제도 안 해가지고 보험교사가 도대체 뭐 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주변에 뭐 이 시험 친 분도 없어가지고 경험을 들을 때도 없고 그냥 막 무작정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10년 만에 했어요. 예, 졸업하기 전에 대학에서 공부 안 했어가지고 공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 약점이었고 또 이제 위협은 네, 아까 뭐 위협이랑 웃긴데 좀 육아와 일 병행이고 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또 기회와 강점을 보니까 기회는 이제 강점은 제가 이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간호학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공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너무 즐겁고 보람됐어요. 이게 뭐 합격을 떠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잘 봐줄 수도 있고 예, 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즐겁고 의미 있게 다가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기회는 네, 김동현 팀 만났던 거라고 네, 정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 분석 같은 부분들을 각자 하시고 네, 나의 약점과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합격 수기와 방법적인 부분들 이야기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오늘 최선을 다할지를 생각하고 한 걸음 나아가신다면 네,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때쯤 보면 되게 막막했어요, 사실. 네, 불안하고 두렵고. 왜냐면은 한 번 뭐 이때가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아무튼 3회독 할 때까지도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책도 다시 보면 4회독째인데 처음 보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냥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네, 했는데 보이지 않는 길을 보면서 결론은 뭐냐면은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결론은 10회독 정도는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10회독 정도 했을 때 개념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9회독, 10회독 할 때.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네, 조금씩 더 회독 수도 더 빨라지고 네, 10회독 언제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 컬이 따라가다 보면은 금방 하시고요. 네,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근데 사진 같은 거 하나 보내드릴까 했는데 화면 공유를 하면 되나요? 이거 누르면 되나요? 제가 이거 해본 적이 없어서. 가능합니다. 네네, 아, 가능해요, 선생님. 이건가? 선별진료소에서 제가 공부했던 사진인데 이거 보이나요? 와, 제가 네, 코로나 검사하면서 이제 안 올 때 이제 옆에 아, 포스트잇 보고 어머, 너무 와, 네. 대단하시다. 근데 이게 아유, 암기맥 내용이에요, 다. 그래서 아유, 암기맥에 제가 잘 안 외워지는 거 다 포스트잇에 네. 하나씩 붙이면서 아이고, 하고 네, 밑에 보이겠지만 암기맥 책이 있거든요. 와, 암기맥을 제가 일하면서 3회독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찍어야겠네요, 이거. 짬짬이 해서. 아, 선별진료소 사진을 원래 찍으면 안 되긴 하지만 제가 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세상에. 뭐 보안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음, 그냥 이렇게 했고 보건소장님이 저한테 뭐 하는 거냐고 이제 좀 뭐라 했는데 어, 죄송하다 하고 그냥 했습니다. 네, 그냥 했고 오른쪽 이 사진은 보이시나요? 오른쪽 사진도? 지금 오른쪽 한 사진 장만 보여요, 한 선생님. 장만 네, 보이시나요? 네. 하나 그러면은 옆으로. 하나가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화면 공유, 세로 공유. 이거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어우, 이거는 네, 와, 스터디 카페입니다. 도전이 된다. 스터디 카페, 어머. 예. 근데 이거 왜 우와, 보여드리냐면은 뭐 제가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라 잘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정독하고 보다 보면은 조금씩 알게 되거든요. 그거를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어서 붙여놓으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한 번씩 자기 본인 자리에 보다 보면 알게 돼요. 나중에 정리되고. 근데 그럼 회독수가 저절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좀
네, 본인만의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네, 어쨌든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즐겁게 하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즐겁게 하시고 단순히 합격만을 위해서 달려가시면 되게 또 지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목표는 또 선생님이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또 저도 아이들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회복이 되고 너무 많이 오긴 하지만 그래서 네, 나는 어떤 선생님이 될 건지를 항상 또 생각하시고, 또 교직에 와서도 또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이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신다면은, 네, 분명히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잘 되고, 또 좋은 선생님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은 시간, 네,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고맙습니다. 네, 와, 저희 아이들 보러 이제 아유, 나가보도록 그러니까 애기들이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어떻게. 예, 네, 끝까지 준수님 너무 오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준수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아이, 우리 서경덕 선생님도 그렇지만 준수쌤도 목소리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가지고 저는 또 되게 좋았어요. 예, 감동적이네요. 그 사진 두 장이 정말 임팩트가 네, 막 공부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죠. 네, 그래서 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다 얼마나 또 그런 그 노하우들이 또 있으실 텐데 특별히 준수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저한테 밴드에서도 질문하시고 많이 하셨던 생각이 나서 네, 그래서 또 아주 열심히 들었네요. 네, 스왓 분석과 메타인지 네, 아주 그냥 엑기스를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